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장단점, 그것이 궁금해요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요청하시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산업을 이해했으면 뭘 확인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내에 등록된 것만 무려 7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스펙과 경험들과 잘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700개 회사 모두 다 함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평판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평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2020년 7월 24일 날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1위 두둥, 네,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은 과거에는 벤처 기업이었지만은 SK 케미칼에서 자연스럽게 분사가 되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관심이 높은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코비드-19 백신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 평판지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 계열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미생물 쪽이나 바이오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위. 네, 최근에 코비드-19 백신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 때문에 굉장히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기업이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10위권 안에 모두 다가 포진하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셀트리온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으로서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5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도이기 때문에 코비드-19 치료제로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신풍제약이 5위로 등극하고 있고요. 6위는 녹십자, 8위는 일양약품, 9위는 부광약품, 10위는 대웅제약, 11위는 한미약품, 그리고 12위가 유한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평판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문화,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연봉 제도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 순위가 매출의 순위가 아니고 그 회사의 큰 규모의 순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한눈으로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어떤 회사들인가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합성의약품을 제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 바이오 제제를 생산하는 회사들인 것이죠. 이 바이오 제제들을 생산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위탁 사업 모델이들이나 파이프라인 집중화를 통해서 전문화 모델들을 완성시킨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 세 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 개발 임상들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한 글로벌 마케팅 부분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이 세 개의 회사가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는 바이오 제제의 제네릭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개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는 많은 글로벌 회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 제약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많은 해외에서 우리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게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요청들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영업망이나 마케팅망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 마케팅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에 자신 있고 외국어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회사의 문을 한번 두드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국내 제약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부터 쭉 살펴보면서 유한양행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사의 국내 판권들을 가지고 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입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리지널 판권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국내에서의 영업망이나 마케팅망은 우리 국내 제약사들이 대행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제약사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제네릭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제의약품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세일즈 마케팅 부분에 중심적으로 채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발이들이나 사업 확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